돼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심층 면접에는 어떤 내용이 출제되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출제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를 알아야 공부할 방향을 찾습니다. 그냥 문제만 보고 받아들인 것보다 저기 어느 쪽에서 쏘는가를 봐야지 포탄을 보는 게 아니라 포신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출제를 들어가면 무엇을 가지고 출제를 하나, 즉 기본 원칙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공고문입니다. 공고문에 심층 면접은 어디서 출제하겠다 이걸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자기 시도의 공고문을 가장 중시 여겨야 여기서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죠. 심층 면접에는 구상형과 즉답형이 나오는데, 배경 지식을 보겠다, 현장 실무 능력을 보겠다. 아까 인성 및 자질이라고 이야기했죠. 인성 및 자질 역량. 인성이 뭐고 자질이 뭐고 역량이 뭐다. 이거에서 나온다. 이거는 집단 토론 때 문제 해결력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경남교육청 공모를 했죠. 세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소양, 배경 지식을 보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국가관을 보겠다. 국가관, 교육관.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네. 인성적 자질을 보겠다. 기본 소양, 교직 소양이죠. 기본 소양을 보겠다. 그 다음에 현장 조정, 즉 현장에 대한 문제점. 아까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위한 조정, 지원, 뭐 이런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세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보면은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대한 컨설팅을 보겠다. 그 다음에 학교 컨설팅을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교육 상식, 배경 지식 또는 교육 자질, 즉 의사소통 영역이나 애절을 보겠다. 그 다음에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 교육 행정가로서의 자질, 이걸 보겠다. 자질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자질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니까 뭐 저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나 하지만 자질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대한 역량, 장학 역량을 보고 그 다음에 실무 역량을 보고 심층 면접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교과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생활교육, 교육과정 AI 진로 진학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이런 공통적인 역량, 이렇게 보겠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 중등이 다 달라요. 유치원, 초등. 사실은 원래는 초등교육과에서 유치원 장학사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 유치원이 꽤 흡사한데, 그런데도 약간 다르죠. 봅시다. 평가 방법, 서울교육 정책. 여기 보면 서울교육 방향 및 정책.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력 같고요. 유기관리 능력 같고요. 여기 논리적 사고력인데 여기는 크게 빠졌죠. 또 경청 능력, 협업 능력. 여기 협업 능력은 같네요. 품성 같고요. 자질 같습니다. 그래서 같으면서 다르고, 중등하고는 또 다르죠. 서울교육정책, 그 다음에 유기관리 능력, 또 전문직으로서 품성, 자질이 또 나오네요. 이와 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이렇게 공고해 놓고 이대로 출제하느냐?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어 출제를 할 때 국어에서 어떤 거 말하기, 듣기, 쓰기를 한다 이렇게만 했지, 말하기에서 몇 문제 내고 막 이렇게 하질 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시도가 다양하고 문제가 다르더나 결국에는 전문직이 뭘 알아야 할까? 전문직이 평가할 것이 무엇일까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다만 공고는 기준이 됩니다. 공고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 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모아서 전국적으로 하나하나 다른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유형이 유목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 시켜보고 또 공고문을 보면서 개별화 시켜보면 둘 다 되겠지만 표준화 시켜보면 결국에는 교직에 대한 소양, 즉 교직을 가르칠 수 있는 기본 교양이 있냐, 즉 배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교육 정책에 대한 소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 인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교육관이 갖고 있느냐, 교육관이나 국가관이 정말 잘 됐느냐, 그 다음에 현장 지원, 사실은 교육청이 학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학교가 교육청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지원할 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수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학교 경영에 대한 컨설팅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문제가 막 생겼을 때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위기가 생겼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협력적, 서로 자기 잘났다고 독선적으로 안 물어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여러 사람하고 선배 후배 물어보고 장학관한테 물어봐서 협력적 소통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내가 시도교육청 공고문을 유목화시켜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 그래서 물론 자기 교육청의 공고문을 다시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거기 안 써있다가 아니라 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온다. 그래서 심층 면접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겠냐 하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하면 여러분이 출제위원이 딱 갔습니다. 출제를 딱 가면 출제를 하라예요. 그리고 출제 계획서를 작성하라 하죠. 무조건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출제 계획서. 출제 계획서를 하세요 해요. 출제 계획서가 뭘까요? 목표 이원 분류표죠. 목표 이원 분류표. 목표를 이원 분류해서 작성하세요. 이렇게 하죠. 목표 이원 분류표. 목표 이원 분류표. 내용 영역과 태도 영역을 나누어서 어디서 출제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국가관이나 이런 인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가졌는지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지식에는 교육 정책을 알고 있는지, 또 수업에 대해서 컨설팅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또 학교 경영에 대해서 컨설팅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관이 잘 정립되어 있는지, 그 사람의 교직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립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보고, 또 이런 내용만 알고 지식이 있다 해도 서로 협력적으로 소통할 역량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장 지원하려고 승진이나 이렇게 폼 잡고 으시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현장을 지원해주고 품어줄 역량이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진짜 막 사고가 닥쳤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 해서 어떤 데서 내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4문제를 출제한데, 인성의 한 문제, 수업 컨설팅 하나에, 교직관에 이렇게 출제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협력적 소통 역량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출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수업 컨설팅을 할 때 현장을 어떻게 지원하겠는가를 보겠습니다 하고, 나는
정말 사람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교직관을 발휘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래야지 출제하시오 했는데 모두 다 여기는 5문제 출제하고 여기는 하나도 출제 안 하고 여기는 한 문제 제로 하면 교육 정책 문제만 잔뜩 나오면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게 교육관이나 인성이나 수업 컨설팅, 학교 컨설팅도 출제하고 싶은데 출제 오는 게 다 겹치면 또 소통 역량만 하고 현장 지원이나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걸 제출받아서 그걸 보고 분류해서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몇 개 하시오 나눠줘야 문제가 골고루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목표 이원 분류표에 의한 출제 계획서를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교육청이나 출제위원장이 다 정리해서 출제위원들이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서 출제를 했나 이렇게 물어보지. 네 맘대로 출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출제 계획서를 가져서 목표 이원 분류표에서 했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가로 세로에 써진 것은 약간씩 교육청마다 다를 수는 있고 또 이게요 소통 역량인지 지원 역량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소통을 잘하면 지원이 잘 되고 지원을 잘하면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동그라미 쳐야 할지 이쪽으로 동그라미 쳐야 할지를 모르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는요 1번 문제는 여기서 했습니다 하면 그랬나요? 이러지. 이거 지원 역량이 돼 소통 역량이라 했어요. 이렇게 말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분류한다면 너무 어렵죠. 어떤 사람은 확실히 나쁘고 확실히 좋은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쪽이기도 하고 이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서 그야말로 칼로 이렇게 탁 자르듯이 내진 않지만 그래도 균형 있게 냅니다. 그래서 목표 이원 분류표, 즉 출제자 관점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면접만 그런 게 아니라 기획, 논술 다 이것도 만들죠. 그래서 기획에서 이쪽에 냈다면 논술에서는 이렇게 내고 또 면접에서는 이쪽으로 내고 근데 이런 식으로 또 분류도 하지요. 그래서 목표 이원 분류표를 생각해서 면접은 대강 이와 같이 출제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은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다 답안을 쓸 때는 협력이나 지원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유기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역량이지 않습니까? 역량은 실제로 행동한 것이니까 이쪽에다가 답안은 이쪽으로 가고 내용은 이걸 미리 공부하고 그 두 개가 혼합이 될 때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출제를 열심히 해본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 볼 때는 그냥 응시자 생각해서 어디서 나오지? 어쩌지? 하고 당황한데 내가 출제를 들어간다면 무슨 문제를 어떻게 내서 훌륭한 장학사를 뽑는 타당성이 높은 문제를 출제할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말했듯이 나도 여러분을 가르칠 때 어떤 문제를 낼까, 어떤 문제가 나올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출제위원회 유척을 받으면 장학사는 어떠한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문제를 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면 내가 어떤 누구한테 출제를 뭘 어떻게 들었다 어쨌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출제를 들어간다면 이런 문제 출제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역시 적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보고 나서 후기가 교수님이 2월 달에 모의 평가를 했는데 그 모의 평가하고 나중에 시험 본 문제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아요. 잘 냈어요. 그럼 내가 강원도 또는 충청도에 있는 출제위원을 내가 알아서 갖게 냈겠습니까? 내가 출제위원이 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문제를 소재로 어떻게 낼까 하고
나도 출제하는 거고, 그분도 들어갈 때 장학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지? 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생각한 것과 내 생각이 일치해서 답안이 비슷했다. 그건 즉 수험자 관점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 관점으로 공부를 하면 적중도가 높다.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아니라면 목표, 이론, 분류표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해봤던 거.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답안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출제를 했다. 이 문제 아까 우리 풀어봤잖아요. 이 문제를 출제했다면 이건 어디서 출제 채점을 냈을까요? 또 이 척법소년에 대한 이 문제를 출제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를 따져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교육 정책에 대한